네, 이어서 미국 증시를 통해서 보는 국내장 투자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의 강남역 WM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오늘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엇갈리는 흐름을 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 상원의원의 1조 달러 넘는 인프라 투자 이 내용 때문에 주로 이제 산업재 섹터를 중심으로 한 다우지수는 상승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 업황 우려 둔화 감 이런 내용들이 비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좀 떨어진 점이 대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좀 아쉬운 점들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오히려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오히려 좀 시장의 경기도나 우려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영국 같은 경우가 이미 백신이 60, 70% 확정 맞아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자라고 얘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쪽에서도 오히려 델타 변이 확산이 상당히 거셌다. 이런 점들은 과연 백신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퀘스천 마크를 찍고 더 우려감이 커지는 급기야는 이제 부스터샷 3번 정도를 더 맞아야 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전 스콧 FDA 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마지막 물기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을 주기도 했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한 인프라 법안이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어떤 안도감 랠리가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업황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좀 비관적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쪽이 스마트폰 40%, 서버 30% 이쪽인데 네네. 이쪽에 대해서 어떤 그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둔화, 그다음에 어떤 PC 수요가 생각보다 좀 감소.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좀 이런 내용들, 노트북이라든가 PC, 스마트폰 이쪽에 매출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악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런 점들이 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점들인데 오히려 좀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어디 여행 갈 거를 줄여서 집에서 또 다시 노트북 좋은 거를 사자. 네네. 이런 쪽으로 하면 반도체 상승에 따라서 어떤 관련주가 좀 반등을 보일 수 있겠으나 지금의 가장 비중을 큰 이쪽이 상당히 마이너스고요. 물론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AI 쪽에서 상당히 어떤 미래 아직 시간이 멀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인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멀다는 점 그리고 이쪽 비중이 10%도 안 되는다는 점 때문에 그런지 어떤 그 업황 둔화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단기간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 매매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 이틀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샀다가 그 이후로 또 쭉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틀 많이 샀던 게 어떤 업황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의 어떤 일부 매니저들을 저도 이제 의견을 접촉해 보면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줄 알고 많이 비웠다가 최근에 6, 7월 달에 일시적으로 약간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연 좋아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년을 겨냥해서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채우고 말 거냐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없으니까 좀 채우고 보자. 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우세하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다시 또 8만 전자 위협하고 있는데 크게 오른다는 기대는 좀 접어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어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어떤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서프라이즈 쪽이 상당히 적다고 시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놓고 보자 이런 쪽은 좀 많은 것 같아도 좀 공격적으로 사자 이런 쪽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큰 폭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에 대한 상당히 좀 특징주 쪽으로 본다면 전일은 이 어떤 그 델타 바이러스의 급속도 확산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확산, 바이오주만 상승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바이오주가 강세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어떤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을 비롯해서 네. 최근에는 백신 그리고 CMO 위탁 생산이죠. 이 두 가지 키플레이의 업종만 상승하다 할 정도로 전에 그런 종목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백신을 받기 위해서 잠을 설치면서 어떤 클릭하는 점이 미국 같은 경우는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맞고 싶은데도 백신이 부족한 이런 모습 때문에 과연 국산의 어떤 백신화가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의 어떤 성공 이런 점들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국산 1호의 어떤 백신 수질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고스란히 성공이 된다면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시화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가장 큰 키플레이어는 백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정화금이라는 개별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합작해서 현재 코로나 우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치료제로 길리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하고 덱사메타손이라는 두 가지 약을 투여합니다. 근데 이 덱사메타손의 원료를 공급하는 대정화금도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는 SK케미칼도 상승을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 첫 번째 백신이 특징이겠고요. 두 번째가 CMO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 모더나의 어떤 백신 CMO를 만든다는 점인데 과연 이재용 회장이 올 때 임시 석방과 함께 모더나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고 있는데 모더나 생산을 좀 우리나라 쪽에 좀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쪽인데 이런 점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쪽에서는 백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CMO 이 두 가지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그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종목 차별화가 일어났다는 점들이 특징이어서 자, 이런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런 그 말하자면 백신이라든지 CM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그렇습니다. 그거의 키 플레이어 말하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이랬을 때 혹시 우리가 보통 이 전자제품 같이 부품을 대준다든지 재료나 소재를 대주는 그런 어떤 연관 기업들은 없습니까? 연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어떤 원료를 공급한다는 무슨 서린바이오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백신 중에서도 mRNA 백신 중에 뭐 아이진이라든가 개별 종목들이 연관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세, 신고가 근처를 보였음에도 또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들 많이 올랐는데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역시 어떤 그 백신과 그다음에 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연관된 원료를 공급하는 업종들이 어떤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또 하나의 어떤 바이오 어떤 축을 어때요? 그러는 것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따라가도 좋을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부담스러운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부는 뭐 마치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를 계속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려운 점들이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작년 1년 내내 올랐었고 그다음에 금년에 한 5개월 쉬다가 또 올랐는데 바이오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많이 빠진 뭐 지금 어떤 바이오 종들은 연초 대비해서 7개월 동안 끝없이 추락하는 바이오 종들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백신이라든가 CMO 쪽은 오히려 반대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는 물론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가 일부 이제 항암제를 통한 우리가 2015년에 어떤 한미약품의 화려한 그런 라이센싱 아웃을 기반으로 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제넥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바이넥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7개월 동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상승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이런 업종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그 기술 수출 이런 쪽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급속도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관심을 가지되 전일에 보였던 그런 큰 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그 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는 점들을 볼 때 우선은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에 조금은 좀 담아두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급속도로 네네. 이어진다면 그쪽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스텔란티스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상당히 과연 우리의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큰 화두입니다. 삼성그룹이 지금 투자 대상을 전일 놓고 보게 되면 글쎄 삼성의 과거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전일 주가도 보였지만 삼성 SDI의 전기차 2차 전지 쪽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바이오입니다. 미국의 이제 공장 증설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투자 전략은 역시 첫 번째 타이밍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포드,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세 가지 3인방인데 네. 스텔란티스 쪽에 삼성 SDI가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 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어떤 GM 쪽에 네. 공급하고 있다는 점.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세계 1위 2차 전지가 원래 우리나라 LG 화학 쪽 1위였는데 중국의 CATL이 1위로 상당히 따라잡았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캐파 사이즈가 적을까 우려스러웠는데 글쎄 미국과 무역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오히려 미국 쪽에서 오히려 한국의 SDI 이번에 SDI와 SK 이노베이션 이쪽에 대해 전폭적으로 오히려 공장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인 2차 전지 쪽이 미국 쪽에서 전에 말씀드린 삼성 SDI의 공장 증설과 함께 오히려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미국을 발판 삼아서 더 어떤 그 성장 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그 주요 이슈 중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슈도 있었고 또 미국의 공장 증설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지금 삼성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장기전으로 가는지 삼성전자를 물어보신 거예요. 삼전이라고 하시면 보통 삼성전기겠죠. 전자일까요? 네, 네, 뭐 둘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장기전으로 가는지 여쭤봐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부터 삼성전자를 사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업황이 좋으려면 아쉽게도 이 가전 수요 증가가 좀 커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금 시장이 된 키플레이 어떤 전일의 어떤 그 삼성그룹의 주가,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삼성 SDI와 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고, 자 이런 점들이 어떤 세계 시장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전 물론 관점도 좋습니다.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바닥권은 견적이 다지는 것 같지만 상승 속도는 좀 그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점들,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중 많이 하는 어떤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의 수요 상승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히려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보인다면 삼성 SDI 쪽에 같은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쪽에서 비중을 약간 옮기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2차 전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 소재 부분에서 관심 둘 만한 기업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재 부분에서는 이제 양극재 쪽, 음극재, 전해질 쪽이 나오는데 네네. 아무래도 에코프로 BM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천보라든지 LNF 네. 이런 쪽이 상당히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상당히 거센 모습 보이겠는데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그 배터리를 얼마큼 더 오랫동안 차가 오랫동안 더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서 상당히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품 관련주 쪽에서는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음극재 사이드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그런 종목들 네. 자, 이런
소재 종목들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일 어떻게 바이오가 오르면은 뭐 2차 전지가 빠지고 또 바이오가 빠지면 2차 전지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일에 비록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기술적인 어떤 분석으로 봐서는 조정을 더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루 이틀 짧은 조정을 보이고 또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역시 이런 지금 2차 전지가 작년 내내 올랐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또 가파르게 오르는데 아무튼 시장에서 어떤 매수자들은 누군가가 팔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고려했을 때 과연 실적이 앞으로 5년, 10년에 나오는 게 확실한 게 뭘까라고 본다면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쪽 업종들에서 세분화서 뭐 대형주 말고는 어떤 소형주 중에서 또 물론 최근에 어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게 혁신이 동반된 성장주의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은 본인의 포트폴리오상에 꼭 좀 담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지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투자자분들이 안타깝게 사고는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손해봤는데 본전만 되면 옮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식이 상당히 좀 냉정하고 잔인할 정도로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냉정하지만 내가 일하는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B라는 2차 전지를 갈아탔는데 그 주식이 뭐 3일 만에 10%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어떤 유럽의 어떤 홍수 그리고 또 뭐 일부 산불 이런 점도로 인해서 더 시장은 뭐 탄소 배출이 크고 더욱더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그 전기차를 비롯한 탄소 배출 쪽으로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뭐 확정이 됐고 미국마저도 이제 50% 이상을 뭐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어떤 정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 어떤 그 IT 업종들에 대해서는 게임도 규제가 있지만 오히려 2차 전지와 태양광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지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밀어주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추계사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을 일부를 좀 가서 가져가는 전략 쪽으로 매매를 하셔야 투자 수익률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되게 특이하게 어제 특징주 중에서 패션 쪽이 하나 눈에 그렇습니다.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엘 패션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코엘 패션한 네. 종목이 참 저도 좀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켈빈 클라인, 뭐 퓨마, 아디다스 이런 네. 업종들을 론칭을 해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서 파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상당히 좀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외 유수의 그런 그 럭셔리한 브랜드를 자기들이 이제 주문을 받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큰 리스크도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고스란히 리스크를 떠나야 되는데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자기들이 들여와서 판다 이런 점들인데 전일은 DKNY라는 쪽하고 또 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현재 시중에 가장 희자가 되고 있는 어떤 골프웨어 쪽의 브랜드를 또 전개하고 있다. 그런 적이기 때문에 골프웨어 중에서도 골프 언더웨어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언더웨어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물론 한쪽 쪽에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이런 그 의류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전일 전반적으로 어떤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어떤 의류 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이런 업종들이 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특히 이런 업종들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놓고 보게 될 때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어떤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지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주문을 필요한 걸 생산해서 파는 쪽이 부각되고 있어서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이면서 전일 어떤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 분명히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개별 종목 쪽으로 철저하게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이 가자라가 아니라 A라는 패션이 가니까 뭐 다른 거 사놓고 같이 가겠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업황에 대해서 선도 역할을 하는 그쪽으로 내가 같이 참여를 해야
상당히 좀 수익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KNY가 도나카렌 뉴욕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유명한 브랜드죠. 네, 저거. 뉴욕 디자이너 쪽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아주 뭐 고급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이름- 네. 좀 더 고급진 네, 느낌의, 네, 좀 도시적인 느낌의 그런 그렇습니다. 브랜드죠. 네. 근데 이런 장세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왠지 내 포트폴리오 뭔가 많이 다각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수익은 나지 않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돼서 우량주를 담았더니 그것마저도 가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세인 것 같고 저희 시청자분도 좀 애태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메이저급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금년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뭐 사가지고 올라갈 때 또 사고 올라갈 때 사고 1년 내내만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났는데 금년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 내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바이오인데 한쪽에서는 7개월 동안 떨어지는 바이오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뭐 투자기업원에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을 놓고 보게 될 때 종목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된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점들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몇 가지 되지 않는 종목 중에서 하루 이틀 주정을 보이고 이제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 올랐으니까 하루 이틀 주정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종목은 한 30%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또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메이저 여러 가지 어떤 메이저급들도 보면 많이 올랐다 적게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간 이후에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그리고 5년, 10년까지 꾸준히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뭘까에 대해서 시장이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과 함께 어떤 오너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성장성이 담보된 이런 업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면은 가겠지 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